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에 다 같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폭락에 대한 배경과 이번 증시 폭락을 삼성물산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폭락의 배경에는 노딱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시 또 셧다운에 들어갈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죠. 일부 유럽은 지금 셧다운 중이고요. 하지만 직접적인 트리거는 역시 부양책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죠. 근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많이 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추가 부양책이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음 주 미국 대선도 있고, 또 대선에 만약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나 돼서야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결국 폭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연준의 행보나 또 정부의 부양책 같은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시장은 결국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발작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장 발작이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그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기려면 시장은 추가 발작을 더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조건 폭락을 했다 그래서 빠른 반등에 대한 기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부양책이 나오는 시기를 추적을 해야 되고요. 이번 반등은 빨리 나와도 반등폭은 미약하고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준이 지금 돈 풀기를 중단했다거나 또는 회수하고 있는지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은 여전히 7조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살짝 줄였다가 다시 원위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돈 풀기를 중단하진 않았고요. 미세하게나마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연준이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계속 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연준으로서는 다른 수를 또 꼼수를 좀 생각을 해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어쨌든 그런 꼼수가 나오려면 더 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발작 수위가 아직은 주가가 급락하는 것만큼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는 크게 발작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대를 살짝 좀 넘어가서 불안 요소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과연 최근에 고점이었던 요 자리, 요 5.64% 정도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치고 가느냐, 이렇게 지난 3월의 발작 때처럼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가느냐, 그 추이만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발작 대비해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서의 발작은 아직은 지켜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달러 지수가 바닥을 지금 높이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자꾸 올라오고 있죠. 지난번 발작 나왔을 때 저점을 찍고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하는 달러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에 이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또 달러가 치고 가는지, 이 고점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10년막이 미 국채 시장도 살펴보시면, 지난 6월에 한번 발작이 나오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원위치 돌렸다가 최근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고 지금 상단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도 투매가 만약에 진행되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지난번에 무조건 다 팔고 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그때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런 그 발작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증시는 상상 이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흐름, 달러의 흐름을 지금 무엇보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섣불리 포트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연준의 일드 커브 컨트롤의 조치가 나온다든지, 또는 재정정책을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상당히 크게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테크주들이 노딱 사태라 그러면 오히려 더 환영을 해야 되죠.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기존의 그런 테크주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테크주들의 차익 실현이 더 많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다우보다. 근데 다우가 덜 빠진 것은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덜 빠졌던 거고요. 노딱 사태가 더 확대되는 게 두려웠다 그러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지게 됐을 겁니다. 다우가 나스닥보다도요. 근데 나스닥이 더 크게 빠지는 것은 노딱 사태의 두려움보다는 돈 퍼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폭락기회가 돼서 만약에 삼성물산과 같이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그리고 물려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겠죠. 물론 그것을 분할 매수 조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을 접근할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우위에 가겠다는 전략이 더 어울릴 거예요. 삼성그룹 오너의 계열사 보유 지분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삼성생명 지분 20.8%, 또 삼성전자 지분 4.2%, 또 물산 지분 2.9%를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적어도 10조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그것을 일부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룹의 지배구조 속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물산으로 넘기든지 이재용이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상단의 삼성물산이 결국 커지는 구조로 또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죠. 이미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이후부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시나리오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은 이재용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 지배구조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가 상승을 보인 것은 역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은 삼성물산이 43%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이 노딱 사태까지 진행이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세력들이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역시 그 역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축을 담당하면서 높은 시총을 구현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물산의 구조가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물산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방법은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3분기 삼성물산의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건설 상사 부분이 역시 압도적이죠. 지금 뭐 패션 레저도 있고 적자 구조, 노딱 사태 때문에 적자 구조로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데미지가 적은 겁니다. 바이오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식음료도 있고 바이오가 있는데 이 바이오 쪽에서의 계속 확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건설 상사는 일단 선방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 실적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삼성물산의 연간 매출액 추이하고 전망을 보시면 2018년도에 31조 1560억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내년도에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서 2022년도에 비로소 이제 2018년도 그 매출액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망.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1년 앞도 지금 내다보기 힘든데 2년 뒤의 전망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시장은 이대로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이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것은 역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살아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삼성물산이 2018년 19년도 2,000원대에 그런 배당을 했습니다. 우선준이 2,050원 했고요. 다른데 이 물산이 연간 주당 배당금을 현 주당 배당금 2,000원을 최소 지급액으로 해서 상향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재용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폭락장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을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를 보죠.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사망 이후에 글로벌 지수도 좋지 않고 삼성전자로서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도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다만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에는 기대만큼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도 같이 안게 된 거죠. 이미 좋은 것은 반영이 됐고 앞으로 이제 실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주가가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거죠. 삼성전자는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주가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 예상, 거기다가 실적이 4분기에도 계속 좋으면 모르는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4분기 실적은 약간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담이 같이 있었고요. 거기다 이제 외부적인 글로벌 증시 폭락, 이것까지 합쳐지니까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주가를 부양할 의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조금 당겨볼게 차트를,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상장 이후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쌍고점을 만들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시 주가가 부양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도 이제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쌍봉 찍고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삼성바이오는 기술적으로 좀 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자, 물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급락 이후에 다시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까지 반등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등을 해도 다시 이 고점의 매물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눌림목이 또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깊은 눌림목이 나와도 큰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이 전저점까지 크게 열어놓고 보셔도 이 박스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각자 자신의 자금 운영 여력이라든지 또는 계획에 따라서 분할로 매집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점을 벗기는 순간이 올 거라고 현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생명보다는 물산 쪽으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 지배구조 상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SDS가 역시 이재용의 그런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SDS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산에 억눌렸던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면 트레이딩 차원에서라도 그때 가서 난 매매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 물산이 아예 이 박스권을 밟고 완전히 추세를 만드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나는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을 적게 기다리고 그때 트레이딩이라도 하면서 내가 대응하겠다면 이 박스를 완전히 밟고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고요. 내가 중장기 투자로서 오히려 모아가겠다 그러면 지금 같은 급락장을 활용해서 모아가시면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물려도 회복해서 수익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의 발작이 멈추려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